잘 들리십니까? 예. 더위가 오늘에야 조금 꺾인 것 같습니다. 추석도 지나고 이제 가을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인데 그래도 아직도 낮에는 많이 덥습니다. 올해는 좀 가을이 짧게 지나고 겨울을 맞을 것 같아요. 추석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보니까 이 작년 추석 합동 차례에 비해서 아주 질서도 잘 지키시고 원활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우왕좌왕 작년에는 조금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줄을 세우는 그 이제 스님이 앞에 있으면 조금 이렇게 조심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대개 이제 그런 합동 차례 때 보면 상단 예불이 끝나자마자 아주 빠르게 움직이십니다. 이 잔을 올리고 이제 얼른 이제 뭐 놀러를 가시거나 뭐 여행을 가시거나 뭐 성묘를 가시려고 이렇게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이 스님들 입장에서는 그 제사를 위해서 뭐 꼭 신심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불교에 관심이 없더라도 그 제사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사실 반갑습니다. 어찌됐든 불교와의 시작이 되는 인연이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너무 형식적으로 제사 의식을 끝내고 이제 절을 나서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백중 때도 그랬고 이번처럼 명절에 이 합동 차례를 지낼 때 설판 제자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설판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뭐 앞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보살님이 설판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뭐 이러면서 먼저 뭐 그분들은 줄을 서지도 않고 조금 먼저 이렇게 잔을 올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줍니다. 설판이라는 말은 어떤 기도나 법회, 불사에 있어서 비용과 중요한 부분들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사라는 거는 절을 짓거나 탑, 기와 뭐 혹은 어떤 장엄물들을 세우는 일, 기도 연불 등을 포함해서 모든 절에서의 일들을 말합니다. 설판의 설은 되게 이제 절에서 설하다 할 때 저도 이제 무설 할 때 그 설하다 설자가 법회나 불사를 의미해요. 이 법을 설하는 일이니까요. 설판의 이 판은 힘쓰다, 주관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설판 제자라고 하면 법회나 불사를 봉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더 많이 힘을 보태신 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기도비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 뭐 기재사 비용을 낸다거나 뭐 이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절에 처음 오시거나 이 제사를 위해서 이제 명절 때만 오시거나 하는 분들은 좀 뭐라 그럴까 불합리, 비합리. 왜 저 사람들은 줄 안 서고 먼저 잔 올리게 하느냐 이럴 수가 있어요. 또 이제 그런 걸 좋지 않게 보시고 뭐 절에 이렇게 인연을 끊거나 이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소임을 보는 입장, 의 사중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그러면 단독으로 내줘야 돼요. 이렇게 일일이 그분들이 이렇게 내신 비용으로만 보면 그러면 늘 강조드리지만 저는 여기 소임자 중에 막내고 원주고 그럼 과일을 6집이면 6번을 오르락 내리락 그거를 해야 되고 진수를 6번 막 이렇게 차렸다가 또 내렸다가 해야 돼요. 제가 농담처럼 우리 공양주 보살님한테 이번 추석 때 단독 차례 뭐 6집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막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뭐 이제 날 보내려고 하느냐, 그런 사정이 있어요. 보살님이 지금 이번 추석 때 250여 분 정도 오셨다 가신 것 같은데 공양간에서 하신 분들이 200분이에요. 대충 세보니까. 그걸 지금 제가 아주 우리 어머니처럼 모시고 사는 우리 공양주 보살님이 그걸 다 감당해내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 했다가 이제 그 농담도 다시는 그런 농담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그 설판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도 처음에 절에 와서 사성제 팔 정도가 궁금했던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 봉투에 얼마가 들어있을까? 저 돈을 왜 낼까? 왜 제사는 왜 이렇게 지낼까? 뭐 그런 게 궁금했지. 그래서 그 부처님법, 감로법들은 다른 스님들께 들으시고, 저는 좀 수준은 떨어지지만 당장에 그 필요한 궁금한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늘 점점 더 뻔뻔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점점 더 뻔뻔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절 사정이 그래요. 이제 전각도 지장전 하나밖에 없고, 또 그 종무소까지 다 붙어가지고 그 일을 치러내려면 정말 그 큰 행사 한번 하고 나면 다들 뭐 지쳐가지고 힘들거든요. 지금 거사림회, 그리고 우리 보살님들, 봉사자분들 도와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꾸역꾸역 이렇게 헤쳐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설판 제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그 양해해 주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물론 그 절에 명절 때만 오시는 분들이 사실 이 얘기를 들어야 하지만, 학교도 그렇잖아요. 결석한 사람들 잔소리를 출석한 사람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의미에서 죄송합니다. 또 그 설판 제자분들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행사 때마다 다 그때마다 이제 그 여유가 있을 때 하시는 거고요. 이 절에서 이제 많이 쓰는 말이 또 차등보시, 평등공양입니다. 차등보시, 이제 각각의 사정에 따라 보시를 하고, 공양을 나눌 때는 평등하게 나눠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가만히 들으면 모순이에요. 더 대우를 해드리고 더 대우를 기다릴 수도 있지만, 이 절은 거꾸로 법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일수록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양보를 하고 양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발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불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발심, 발보리심의 줄임말인데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제 그 세간에서는 발심이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매일 이제 뭐 공부를 하거나 출근을 하거나 할 때 마음을 먹는 것도 발심이고, 수행자가 어떤 깨달음을 구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도 발심입니다. 화엄경에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처음에 올바른 마음을 일으키면 바로 깨달음을 성취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처음에 마음을 먹는다고 바로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이제 그 안에 어떤 그 수많은 과정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처음에 마음을 먹지 않으면 그 과정도 그 결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참 큰 감동이 있는 말이죠. 불교적으로 이 말을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반드시 해야 할 것에 마음을 일으키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이제 이런 말들의 의미라고 보고 수행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세간에서의 마음을 먹는 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청소년들의 경우, 이제 제가 그 대학생들 그 동국대 공대 그 불교 동아리의 지도 법사인데요. 이 마음을 그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마음을 이렇게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에만 이 관심을 두고 정작 꼭 해야 될 것에는 이 마음을 내게 하는 게 어려워요. 하긴 뭐 내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힘든데 남의 마음을 이렇게 발심을 하게 하는 거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이산 희연선사 발언문에도 보면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가 다 발심하게끔, 그거는 근데 부처님만 되는 거고 저는 제가 그렇게 되려면 아유 힘들죠. 대화보다는 이분들, 이 젊은 이 청소년분들, 대학생들 이 휴대폰을 너무 좋아하죠. 이제 방송을 하루 종일 봅니다. 그 공부가 재밌는 사람이 사실 뭐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그 공부가 좋아하는 사람도 그 전생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정해져 있다고 보지, 그 대다수는 공부처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 뽀로로 노래처럼 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진짜 노는 게 제일 좋은데 자꾸 일을 해야 하니까 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그나마 칭찬 듣는 그 보상의 의미로 공부에 마음을 냅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재미없는 공부에 대해서 마음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그들의 편에서 제가 이제 그 공부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의 편에 서서 제가 좀 비슷하게 하자면, 한 교실에 30여 명을 모아놓고 선생님 한 분이 가르치는 것 자체가 강제성이 동원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폭력 아닐까 생각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전 진짜 그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었거든요. 그 초등학교 6년, 중학교 6년, 고등학교 6년, 12년을 이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재미없는 학교를 12년을 다니려면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참 저도 이 답을 어떻게 이런 어떤 제안이라도 드릴까 어제 밤새 고민을 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냥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집 절집 그 승가 절집의 그 발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승가의 제일 중요한 게 그 출가 발심인데 지금 출가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회가 이제 세속이 살기 좋은 그런 반증일 수도 있죠. 근데 이번 여름에 여름에 특히 더워서 그런지 3인이계를 받겠다고 이렇게 수계교육에 입교한 인원이에요. 이 수계를 받은 인원은 또 여기서 이분들이 100% 다 받았다고는 못하죠.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남행자가 27명, 여행자가 11명 이래서 38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1년에 2번 수계를 받는데 저 때 제가 이제 2013년에 수계를 받았는데요. 그 3위계를 그때 150명 입교했거든요. 근데 지금 38명이면 정말 심각한 거죠.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그동안 강원에서 이렇게 못 살게 굴었던 후배들 그리고 그 행자들 미안합니다. 네, 네 진짜 너무 그래서 내가 너무 못되게 해서 이렇게 출가들을 안 하나 싶기도 하고, 네.
좀 주변에 이렇게 좀 밖에 사는 것보단 절에 보내는 게 낫겠다 싶은 분들은 최대한 일찍 스님이 되는 게 좋거든요. 저도 신심이 출가 이후에 신심이 난 거지 막 큰 목표를 세우고 출가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밖에 사는 게 약간 허무하기도 하고 저긴 뭐 하는 데지? 뭐 이런 식으로 온 거지. 뭐 큰 목표 부처님 되겠다 막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어린 그 출가 대상자들한테 잠깐 한마디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잘해줄게 얘들아. 빨리 와. 그래 이렇게. 지금 동국대에 그 4학년 스님 중에 공학을 복수 전공하는 스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저랑 같이 사는 이 몽골에서 유학 온 스님이 있는데 봉국 스님이에요. 이제 받들봉 나라국, 그 몽골과 한국 두 나라를 받드는 그 봉국 스님이죠. 이제 사회복지를 같이 공부합니다. 이 스님은 그렇게 이 복수 전공을 통해서 이제 이 다양한 학문을 또 접하는 스님들도 있어요. 근데 이 어린 스님들일수록 빨리 이 학문도 받아들이고 영특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동국대에도 이 젊은 스님들이 있는데 제가 그 스님들을 볼 때 저 스님들이 만약에 출가를 안 하고 밖에 살았으면 저렇게 멋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속으로 이제 그런 마음도 들어요. 저 게임이나 하고 저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나 다니겠지. 근데 이 젊은 스님들이 지금 보면 상당히 멋있거든요. 아주 자기 일들을 하는 거 보면 대단히 막 아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이 봉국 스님은 잠깐 이제 여기 제가 원주고 그 봉국 스님이 저를 도와주는 그 별자 소임을 보고 있는데요. 몽골에서 10살 때 출가를 했답니다. 그리고 한국에 20살에 와가지고 다시 출가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불교 조계종에. 그래서 정식 스님, 비구 스님이 된 거죠. 그 대단한 스님입니다. 그 화엄사 강원 4년 그 구례에 있는 화엄사 강원을 4년 나오고 지금 이 동국대 다니는 거예요. 그 강원 교육이 외국인 스님이라고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스님이 제가 알기로 그 화계사에서 제가 그때 봤던 법현 스님이라고 그분 한 분만 졸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 강원까지 다 마친 스님이에요, 이 스님. 이 출가를 되게 뭐라 그럴까 어렵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출가도 이제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중에 그냥 학교 가는 거 힘겹고 그냥 무기력하고 막 그렇게 지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휴대폰만 하고 싶고 절에 와서 휴대폰 해도 되니까 절에 내가 휴대폰 할 시간 줄 테니까 절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왕 시작한 말이니 이 스님이 되면 뭐가 좋은지 몇 가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뭐 AI니 인공지능이니 이 발달 속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계가 얼마나 인간의 능력을 따라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이 얼마나 기계화가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할 때인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의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어떤 기계에 의존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간이 많거든요. 제가 기계랑 뭐가 다를까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 요 반조, 성찰하는 것 요건 기계가 못할 것 같더라고요.
다 따라해도 좀 철학적, 종교적 사유죠. 지금 대부분 저뿐이 아니라 그저 어려서부터 익혀온 습관에 의해서 하루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24시간을 놓고 보면 딱 내 의지로 사는 게 5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그냥 버릇처럼 흘러가는 거지 시간이. 그래서 그런데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 적어도 이 세속의 세간에 사는 삶보다는 그나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그 계기들, 그런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세속적 즐거움을 즐기는 대신에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이게 뭐 자랑거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한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심에 있는 절에 출가한 스님들은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학비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다 가능합니다. 종단에서 또 은사스님, 우리 은사스님 빼고 모든 은사스님은 잘 도와주십니다. 네. 또 더 많은 좋은 점들이 있지만 이쯤에서 그 좋은 점들은 그만 말씀드리고요. 이제 혹여 이 시간에 이제 정말 좀 더 다른 내용, 기대하던 내용이 뭐 있으셨을 수 있지만 제가 그 발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다 보니 그냥 출가 얘기도 나오고 뭐 학생들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네.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 네. 감독수와 같은 훌륭한 본문을 해주실 스님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